자, 이번 시간에는 갤럭시 S10 완전 정복 두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 강의 1강 못 보신 분들은 뭐 찾아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갤럭시 S10 수혜주들, 자, 어떤 종목분들이 있는지 오늘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이제 카메라 모듈, 액추에이터, 필터,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케이스하고 내장재 부분을 제가 강의를 해드렸는데, 자, 이번 시간에는 요 카메라 모듈, 그리고 액추에이터, 이 부분을 제가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위에 이제 뭐 케이스하고 내장재 있는 그 종목분들이 궁금하시면은 1강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삼성전기가 있어요. 삼성전기. 삼성전기는 아까 뭐 보셨겠지만 카메라 모듈도 되고 액추에이터도 됩니다. 액추에이터 필터 부분도 삼성전기는 이제 포함되는 그런 종목군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동사의 그 실적을 보게 되면은 실적이 뭐 매년 꾸준하게 양호한 그런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네,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2018년도 작년 뭐 실적이 뭐 상당히 좋았어요. 예, 1조 원의 그 영업이익을 내는 그런 아주 엄청난 그런 실적입니다. 2017년도와 비교해 봤을 때 3배 이상, 3배 이상 증가된 그런 수치거든요.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 뭐 이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전망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차트 바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눌렸다가 뭐 이제 저점을 잡고요. 이제 반등을 좀 시도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자, 최근에 또 이제 왔다 갔다 등락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아직까지 요 저점이 깨지지 않고 진행이 됐습니다. 좀 아쉬운 거는 이제 21선이 살짝 이탈이 됐어요. 21선이 살짝 이탈이 된 부분이 있는데, 뭐 그래도 뭐 아직 우려할 단계는 아니고요. 자, 그래도 오늘 다시 21선을 회복하는 모습으로 장을 마감했기 때문에 상승 쪽에 무게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바로 직전의 고점대 라인대가 단기적인 어떤 목표치가 될 것이고요. 저항이 있으니까 이게 돌파가 되면 뭐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할 수 있겠고,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기 실적도 작년에 좋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꾸준히 좀 성장할 수 있는 뭐 그런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다만 이제 역배열 구간이 아직까지는 역배열 구간이기 때문에 이 역배열이 정배열로 본격적으로 바뀌기 위해는 시간이 상당히 좀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혹은 뭐 아주 급등이 좀 나와줘야지만 이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시간이 허비될 수 있다. 뭐 이 정도는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등락을 이용한 그런 대응을 하면서 매매해보는 그런 전략이 어떨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삼성전기였고요. 자, 종목이 좀 많은 관계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바로 해성옵틱스를 보겠습니다. 해성옵틱스 역시 카메라 모듈 부분에 있는 종목이고요. 자, 실적을 보게 되면은 실적을 보겠습니다. 실적은 작년에 실적이 좀 안 좋을 것으로 예측되는데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2017년도도 적자를 기록한 이후에 연속 적자가 좀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뭐 2018년도 4분기 때 아주 좋은 뭐 대폭적으로 흑자를 기록하지 않는 이상은 다소 좀 좋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자, 이런 점은 좀 주의를 하시겠고요. 일단 차트를 보게 되면 차트상으로는 이제 역시 바닥권을 좀 다지어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난번에 저점대가 좀 지지가 되는 형태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왔다 갔다 등락하는 흐름인데, 역시 뭐 박스권 형태로 좀 진행이 당분간은 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온다면은 대략적으로 2,300원 후반, 2,400원 정도, 그 정도 가격대를 설정해 드릴 수 있겠고요. 기술적으로는 21선 라인대가 좀 지지가 되는 형태로, 5일선, 21선 뭐 이런 형태로 지지가 되는 형태로 갔으면 좋겠고, 마지노선은 요 저점이에요. 마지노선. 요게 이탈되면은 이제 차트상의 어떤 그 흔들림이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요 라인대 지지점은 확실하게 좀 지지가 돼야 됩니다. 전저점이. 그거만 좀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해성옵틱스에 대해 설명드렸고, 자, 그리고 다음 종목 IM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먼저 실적 보겠습니다. 자, IM이라는 종목도 실적이 다소 좀 2016년도에 부진했고, 2017년도에는 영업이 흑자 기록했다가 2018년도 자, 아직 뭐 실적이 뭐 보도가 안 됐는데, 일단은 뭐
뭐 잘못하면 적자가 날 수도 있겠고요. 예, 약간 애매한 그 부분이죠. 근데 3분기 때부터 좀 좋아지는 걸 보니 4분기에도 좀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직 뭐 실적이 나와 있질 않네요. 자, 어쨌든 간에 또 차트를 보게 되면, 차트상으로 보면은 차트는 그 바닥권을 다져가는 그런 과정이 좀 있습니다. 옆으로 좀 횡보하는 뭐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 저점은 이제 더 이상 저점은 뭐 붕괴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뭔가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21선 추세를 타고 꾸준하게 상승을 보이고 있고, 저번에 그 고점대 라인을 살짝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다시 이제 눌리긴 했는데, 살짝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거래량이 약간 이제 붙었지만 거래량이 좀 부족한 편이고, 거래량이 좀 더 활성화되는 그런 흐름으로 이게 뚫어 올려준다면은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상황에서 눌리게 되면은 21선 정도까지는 일단은 좀 지지가 되는 지역을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21선이 이탈되면 다시 예전 저점대 수준까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건 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IM이란 종목 역시도 이제 바닥을 다져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약간은 좀 시간이 좀 필요하겠고, 이제 이 종목이 좀 제대로 좀 강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장대 양선이 딱 뜨면서 거래량까지 확 뜨면서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돼줘야지만 뭔가 강력한 어떤 흐름의 변화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일단은 뭐 단기 이평선들은 정배열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에요. 네. 자, IM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파트론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기업 실적을 보면은 파트론은 양호한 그런 실적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매년 꾸준한 그 영업이익을 내고 있고,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 실적이 좀 좋아졌어요. 이런 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 역시 파트론 역시 카메라 모듈 부분 종목이고, 동종목은 아까 좀 분석해드렸던 종목과는 달리 정배열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올라가는 그런 추세를 좀 그려가고 있어요. 이렇게 저점을 이제 상향시키는 그런 과정이고, 자, 지난번에 21선 지지받고 올라섰다가 다시 이제 눌리는 과정인데, 지금은 이제 11선에서 지금 지지받으면서 끝났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좀 반격을 주겠다라는 좀 의지를 좀 밝히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좀 강하게 좀 상승이 좀 나와줘야지만 계단식의 그런 안정적인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눌리더라도 21선에선 지난번에 지지가 됐기 때문에 요 21선에서는 더 이상 뭐 밑으로 빠지지 않고 좀 진행이 돼 줘야지만 앞으로 좀 꾸준한 추세 상승을 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요. 단기 목표치는 역시 지난번에 고점 정도 수준을 단기 목표치를 보면 되겠고요. 돌파가 된다면은 역시 이제 예전에 그 중기 저항대가 대략 한 11,000원 정도, 11,000원 뭐 이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여기 가격대는 약간은 좀 살짝 이제 저항이 좀 있겠죠. 이게 이제 돌파가 되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을 또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파트론은 이제 아까 종목들과 달리 좀 정배열상으로 상승 추세를 그려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다이내믹한 그런 흐름을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MC넥스를 보겠습니다. 자, MC넥스. 자, MC넥스 역시도 차트상으로는 이제 정배열 상태 등락하면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자, 먼저 기업 실적. 예. 자, 실적이 뭐 2018년도 실적이 좀 이 종목도 대표적으로 좋아졌습니다. 197억이었던 영업이익이 이번에는 400억 이상 실적을 아주 좋은 실적을 내고 있어요. 자, 차트상에서도 차트가 이제 정배열 상태로 가고 있고, 역시 이제 이평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움직이고 있는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죠. 역시나 이제 21선의 지지 여부가 중요하겠고, 추세선상 21선 라인에서 대체적으로 지지받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살짝 이탈했습니다만 다시 뭐 바로 회복하면서 지지받고 있으니까 이런 N자형의 역시 파동을 기대해 볼 수 있겠고, 역시 뭐 마찬가지로 이제 전 고점 정도가 이제 저항이 있어요.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온다면은 그 정도에서 단기 목표치를 설정해 드릴 수 있겠고, 돌파가 된다면은 예전의 고점 라인이 요 정도 됩니다. 뭐 중장기적으로 박스권 형태를 좀 가고 있네요. 중장기 박스권. 그래서 지난번에 요 고점대까지 18,000원 정도 되는데, 요거까지 돌파가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상승이 더 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MC넥스였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은 캠시스를 보겠습니다.
자, 캠시스 기업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역시 캠시스도 실적이 좀 양호하게 돌아서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영업이익이 뭐 더 증가됐고요. 매출도 증가세, 그리고 단기순이익은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예, 이런 건 상당히 의미 있고. 자, 차트상으로 보면 차트상에서도 정배열 상태, 단기적으로 이제 정배열 상태 좀 만들고 있고요. 21선에서 계속적으로 지지받는 형태로 가고 있어요. 이 종목도. 네. 저번에도 21선 지지받으니까 뭐 받고 이제 올라가는 패턴. 이번에도 또 21선 지지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자, 뭐 간단하죠. 예, 21선 지지 여부 좀 체크하시고 이탈되면은 당분간 또 지지부진한 흐름 나올 수 있겠죠. 예, 그것만 이제 주의하시고 단기 상승이 이어진다면은 역시 이제 이 계단식의 상승이 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상승이 이어진다면은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역시 짧게 보면 직전의 고점 정도가 뭐 단기 목표치가 되겠고, 그리고 이제 뭐 중기적으로 좀 더 이제 정배열 상태니까 예, 뚫어 올린다 가정했을 때 꾸준히 가게 되면은 예전의 고점 2,500원 정도, 2,400원 정도까지는 뭐 무난하게 상승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다만 여기는 이제 거래량이 좀 터졌던 자리예요. 그래서 다소 여기서는 좀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좀 주의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캠시스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다음은 다음 종목은 자화전자입니다. 자화전자는 아까 이제 액추에이터 필터 부분이에요. 액추에이터 필터. 액추에이터 필터 부분은 아까 이제 삼성전기도 포함입니다. 아까 앞서 이제 분석을 해드렸기 때문에 삼성전기는 뭐 다시 분석 안 해드리고 자화전자와 옵트론텍을 분석해 드리겠는데 액추에이터 필터 부분이에요. 삼성전기, 자화전자, 옵트론텍. 자, 먼저 자화전자. 자,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역시 뭐 바닥권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데 자, 실적부터 볼까요? 실적이 좀 안 좋았네요. 예, 계속 꾸준히 좋았다가 실적이 작년 2018년도 실적이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서는 좀 아쉽습니다. 적자로 돌아서는 실적이 나왔어요. 매년 뭐 상당히 괜찮았는데 매출이 좀 감소했네요. 지난해 비해서. 자, 일단은 그 바닥권에서 역시 바닥을 왔다 갔다 다지는 그런 상황이고 21선을 이탈했지만 다시 21선을 회복하려는 그런 의지를 좀 보였습니다. 살짝 눌렸다고 회복하려는 의지를 보였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를 뚫어 올려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제, 21선 추세선 라인에 딱 걸쳐서 이제 진행이 될 수 있는 그 내용이 되겠고, 아쉽게 뭐 이게 다시 눌린다면 당분간은 좀 더 지지부진한 흐름이 좀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상승이 간다면 역시 이제 뭐 역시 직전 고점 정도가 저항대가 있을 거고, 요게 만만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예전에 여기서 거래량이 터졌던 자리들입니다. 요 라인 때. 그러니까 요 부분부터 한 15,000원대 초반대까지는 좀 대응 요 부분까지는 약간 좀 뭐 만만한 자리는 아니에요. 근데 요것만 돌파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아주 좀 가뿐해질 수 있는 차트 모양상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는 여진이 있습니다. 요 부분에가 이제 좀 매물이 좀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 이렇게 이제 장선이 딱 하나 뜨면은 아주 예쁠 것 같은데요. 그죠? 네. 아무튼 자화전자가 좀 최근에 이제 바닥권을 다져가는 그런 과정인데 실적은 조금 부족한 그런 측면이 좀 있어요. 자, 그리고 옵트론텍을 보겠습니다. 옵트론텍 역시도 액추에이터 필터 부분이고요. 자, 기업 실적 보면은 이 종목은 실적이 좀 양호하게 좀 나고 있네요. 영업이익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이제 2018년도에도 좀 줄었습니다만 실적이 뭐 양호하게 플러스 흑자 기록하고 있고, 매출도 2017년도보다는 약간 줄었네요. 자, 뭐 차트상으로 보니까 차트는 양호하게 정배열 상태를 만들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패턴이고 5일선에서 계속적으로 지지받으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이 종목을 만약에 저점에 사셨으면 상당히 좀 좋은 그런 수익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5일선이 이탈되기 전까지는 일단 좀 끌고 갈 수 있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아요. 5일선이 이탈되기 전까지 조금 더 뭐 좀 끌어가 보시는 그런 전략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왜냐면은 지난번에 그 고점대를 이제 돌파를 했거든요. 예전에 그 매물도 있던 라인을 거래량까지 터지면서 이제 돌파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요 라인대에서 지지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요. 만약에 밀리더라도 요 라인대가 지지가 돼야 되겠고 요게 이탈되면 이제 뭐 조정으로 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일단 5일선이 지지되고 첫 번째 5일선 첫 번째 지지라인이 5일선이고 두 번째 지지라인이 요 선입니다. 요 선. 요선 5,900원 정도 요기 고점선 요것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추세적으로 봤을 때 더 상승이 나온다라면은
주봉상 예전에 그 8,000원대, 8,500원대까지 그 움직였던 이제 흔적이 있는데, 자, 5일선만 꺾이지 않는다면 계속 꾸준히 상승을 좀 기대해 보겠고, 여기서 살짝 저항이 있네요. 6,500원에서. 네, 여기서. 네, 이 부분에 살짝 저항이 있고, 요것만 추가적으로 돌파해 준다면은, 꾸준한 그런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점 대비로 온다면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뭐 이게 뭐 계속 가지는 않겠죠. 어느 정도 가면은 또 이제 조정도 받고, 네, 그렇게 좀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 점은 좀 주의를 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좀 분석을 좀 해드려 봤고요. 네, 오늘은 카메라 모듈 그리고 액추에이터 필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종목들을 분석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갤럭시 S10 예, 뭐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강의를 이어가고 있는데 뭐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어서 강의가 나갈 예정이니까요. 예, 그 강의 내용도 계속 꼭 체크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삼성 갤럭시 S10의 요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 부품주들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실질적으로 계속 좀 돌아가면서 순환면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종목군들을 체크해 보시면 수익을 내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구독하기,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